2025년 2월 27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미국 시장을 잠깐 복귀를 해보게 되면요. 장 초반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후반 들어서 좀 약세가 이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트럼프가 유럽에 관세를 매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악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마감 뒤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보합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과연 미국 쪽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 내일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시장 상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관세에 대한 악재 때문에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620포인트가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3시 10분 기준으로는 2615, 16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종가까지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건 아니죠. 0.15% 하락을 하고 있는 770포인트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섹터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요. 미용기기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M&A가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피부 미용 장비 업체들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사례를 보게 되면 2023년 7월에 루트로닉, 2024년에 7월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APR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산업 전망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시장의 약세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피부 미용 장비 업체로 클래시스 비올 원택은 각자의 지역에서 장비를 판매하고 준비를 마치긴 했고요. 향후에 지금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남아 그다음에 남미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원택 쪽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1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도 원택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화장품 관련주 한알령 해제수의 기대감, 그 다음에 에이펙 고익 관리 회의서 K뷰티 인기 소식 등에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화장품 관련주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지금 중소 화장품들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요, 최근 외국계 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라는 내용의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방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이 국내 주식시장에 기대감을 좀 불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중국과 미국 쪽을 모두 진출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당연히 실적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에페 1차 고위 관리 회의에 KBT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경북도 얘기는요. 자체적으로 뷰티존을 형성을 하고 있고 기초와 색조 화장품, 헤어 스킨, 바디케어 제품, 피부 탄력기, 진동 클렌저 등 이런
제품들을 200여 종 전시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토리모리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태양광 에너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태양광 에너지뿐만 아니라 미국 쪽으로 잠깐 보게 되면은 퓨얼셀 뭐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부에서는 REC 폐지 추진, 그다음에 인도 태양광 보조금 정책 추진, 중국 태양광 모듈 가격 인상 이런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제였을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 발전사는 2027년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설비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급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뭐 만들게 되면 그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그런 구조였는데 뭐 이게 지금 폐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도 쪽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1조 원을 넘는 보조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태양광에 대한 얘기가 밑에 있는 거죠.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판가 인생을 시작으로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태양광 관련주 일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뭐 퍼스트 솔라라든가 이런 종목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블로그에 써놨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주는 배당락 이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이슈. 뭐 이것 때문에 정부의 관리 가계 대출이 뭐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가 이어지고요. 어제 내온 내용이 이거였죠. 이재명 공직선거 위반 항소심사 징역 2년 구형. 뭐 이 얘기 때문에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김문수 관련주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창투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퓨리오사 AI 메타에서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x4가 이슈가 좀 됐던 종목입니다. 퓨리오사 AI에 뭐 납품 이력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4x4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상장 주식이 아니죠. 퓨리오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했던 일부 창투사가 이슈가 되었고요. 반도체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미국에서 어떤 흐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을 보게 되면 항상 기대치가 높아요. 항상 기대치가 높고 그거에 다가가지 못하면 악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실적이나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향후에도 2%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막상 까보면 기대치보다 높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종목, 두 개의 섹터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리비아는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파산설이 있는 회사들도 있죠. 테슬라도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시장을 확인해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20% 정도 약세를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 수준까지 테슬라가 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2차전지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주는 금리 인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결국은 경기가 활성화를 해야지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건설 경기뿐만이 아니라 뭐 국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계속 우려가 좀 있는 거죠. 다만 올해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의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올해의 실적이 좋다라는 거지. 뭐 사상 최대 실적은 뭐 뛰어넘는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일부 원전 건설과 연관된 그런 건설주, 그다음에 재건주 요런 거 제외하고는요. 뭐 덤비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건설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목들 확인해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 뭐 상승하는 종목 확인해 보게 되면 카카오, 그다음에 APR, 코스맥스,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은 어제부터 이슈가 좀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오늘 흐름 괜찮았습니다. 괜찮고요. 어제는 좋지 않았던 하이브가 오늘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DX 2차전지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이시게 되면 HLB가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HLB가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간암 신약 유럽 종양학회 1차 치료제 권고에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관련된 제약바이오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리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용 치료제죠. 그리고 한알령에 대한 이슈가 있는 오락문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종목 AS 좀 진행을 해보게 되면 뭐 원택이 오늘 5%까지 올라갔다 윗골이 좀 다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나 하이브,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확인해 보시게 되면 중국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화장품 관련주죠. 그러면서 오늘 5%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나 2차전지 중에서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하락한 종목들은 정리를 하는 차원으로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지선을 만약에 버텼다라고 하면 뭐 그냥 끌고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지지선 이탈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건 YG 엔터테인먼트요. YG. 뭐 YG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알령 수혜주가 존재를 했고요. 전 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영업 손실이 205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자 전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당으로는 250원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 뭐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66,500원대까지 YG 엔터테인먼트 반등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브. 하이브도 전 고점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 지금 뭐 19만 원부터 얘기를 좀 해드렸고 하이브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기대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이게 완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그 전에 미리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제이홉의 경우는 3월에 컴백을 한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역대 최대 매출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역시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이브
투자 의견이나 증권사 리포트 보게 되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도 하나의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반응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30만 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V1텍, 어제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어제 그 엔비디아와 인텔이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하락한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중국 쪽의 반도체 수출을 조금 더 제재하는 걸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자체적으로 뭐 죄송합니다. 반도체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내용 때문에 V1텍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V1텍이 중고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중 제재에 같이 좀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V1텍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약세가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만약에 중국 내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뭐 V1텍의 악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악재라고 보진 않는데, 어떻게 됐든 시장 자체 업황 자체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지지가 나와야 될 3,8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4,5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뭐 반도체 약세 때문에 3%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TLB가 갑자기 8%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TLB가 원래는 아까 전에 보면 4%대 약세여서 지지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매도라고 제가 포함을 안 해놨는데, 지금 흐름만 보게 되면 지지를 받아야 할 23,3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못 올라온다 TLB가, 그러면은 이거는 내일 정리가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TLB도 역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네페스도 역시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매도 사인이 나왔습니다. 뭐 물론 지지 구간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7,650원까지는 조금 더 약세가 이어지는데 그게 또 2%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지가 이탈을 하는 7,950원 이탈 시 매도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트렉스 1월 7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은 오늘 흐름이 되게 좋지는 않네요. 지지가 이제 뭐 이때까지는 지지가 나왔어야 될 가격이 1,600원이었어요. 1,600원. 그래서 이날도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버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지지를 못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에서 거래량이 전일 대비 400% 동반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거래가 동반된 장대 음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서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한알령 이슈겠죠. 갭상승을 한 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월 10일 날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였고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하단력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하고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1,700원을 돌파를 해야겠죠. 뭐 올해 실적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어제 그 1억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얘기를 했는데 뭐 주가 상황이나 거래량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렇게 뭐 문제가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머티리얼즈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전에 상승을 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 나타났고 오늘은 전 고점 부근에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그 전에 지지가 나오는 가격이 요 가격이었거든요. 계속 버텼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 전까지는 버티다가 오늘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서 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31,500원 31,500원 이 가격이거든요. 죄송합니다. 31,000원 31,0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금부터 한 1.8% 정도 약세를 보인 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뭐 미국에 따라서 바로 반등이 나올지 눌렸다 반등이 나올지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미국이 만약에 괜찮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32,000원 위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31,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31,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PSK도 지지선이 나와야 될 곳을 이탈을 했죠. 버틴다라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지지 가격이 25,550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을 한 번 더 받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가격이 이제 19,000원 정도고요. 19,000원대까지 조정 받고 반등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매매를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왔던 게 선진뷰티 사이언스가 매수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고점이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뭐 돌파는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돌파는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윗꼬리 달고 4%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10분봉 보셔야 돼요. 10분봉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올라갈 때 거래량과 떨어질 때 거래량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양봉일 때 거래량 동반되었죠. 그리고 이때는 음봉일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 요거까지는 다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거래량 동반되고 거래 없는 조정 그 다음에 거래 동반된 조정이었고요. 이게 아마 VI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VI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윗꼬리에서 안 움직이면 그냥 정리하는 방향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확인을 하면서 윗꼬리 안에서 못 움직이면 정리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관심 종목은 3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3개 정도가 나왔는데 범한 퓨얼셀의 경우는 실적이 좀 괜찮아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마케팅도 작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명에너지의 실적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없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에코마케팅을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작년에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세가 좀 이어졌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11,000원 부근이고요.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게 되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격은 9,650원이고요. 이 9,6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1,000원대까지 반등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이 2024년보다 더 좋기 때문에 15,000원대까지 중장기적으로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변동폭은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범한 퓨얼셀,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6,000원을 돌파를 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15,000원대까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000원 돌파 시 매수. 다만 16,000원 돌파 시 손절가는 15,000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5,000원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14,4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 18,000원대까지는 뭐 목표가 잡고 움직여도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명에너지,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이 저항은 돌파를 했고요.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13,450원 13,500원을 돌파를 할 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수 타이밍은 13,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2,500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2,5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500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손절가는 11,8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윗꼬리는 보수적으로 잡고 가는 게 좋다라고 본다면 목표가는 16,500원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뭐 주가 차트가 내일 움직임에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하나 더 볼까요? 이게 매수 타이밍에 좀 근접해 있는 종목이어갖고 부자라고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건데 5분봉까지 보겠습니다. 거래량 터졌죠? 거래 없는 조정, 거래량 터지고 거래 없는 조정이죠. 뭐 물론 뭐 거래가 터졌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6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ESS 배터리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CT 및 간극 이물 검사기 일괄 수주에 대한 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네요. 테마가 좀 존재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윗골을 좀 달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8,200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7,9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윗꼬리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8,300원까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바닥이고, 다만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얘네가 실적만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노메트리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관심 종목까지 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시장이 지금 끝났어요. 끝난 지 한 10분 정도 지나가는데 어, 아까 전에 뭐 3시 10분 대비해서 차트를 봤을 때가 0.85% 정도 약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0.73이니까 반등이 좀 나와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아까 0.15% 약세였거든요. 근데 0.07%면 그래도 종가에는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TLB가 장 막판에 마무리 깨진 줄 알았는데 하락했죠.
요거는 내일 웬만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250원 부근, 2250원, 죄송합니다. 2200원이네요. 2200원 부근에서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서 요거까지 좀 체크를 좀 해 보셔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였고요. 미국 엔비디아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 좀 반등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미국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